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장마와 블루베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마와 블루베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달 전쯤에 장마철에 블루베리가 많이 죽는다고요 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엊그제 저희 농장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돌풍이 불어서 여기 있던 방조망이 다 날아갔고, 또 농장은 바로 산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침수가 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퇴근 무렵에 농장에 와서 기왕이면 장마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의 장마철에 블루베리가 죽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마철에 블루베리가 죽는 이유는 블루베리 뿌리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뿌리는 지독하게 천근성입니다. 지독하게 천근성이라는 것은 나무가 아무리 커도 지표면 아래 3cm 아래까지 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뿌리는 20cm 전후에 90%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나무가 아무리 커도 삽으로 몇 번 한 다음에 쑥 뽑으면 뽑힐 만큼 뿌리가 깊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블루베리 뿌리가 천근성이라는 것은 역으로 말해서 블루베리 뿌리는 공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산소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산소를 좋아한다는 것은 블루베리 뿌리한테까지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즉, 이거는 통기성이 좋아야 한다, 배수성이 좋아야 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 공국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공기 사이로 물 빠짐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블루베리를 심을 때 첫 번째 조건,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 심어라 하는 것이 바로 블루베리 뿌리의 특성인 천근성의 조건을 맞춰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블루베리 뿌리가 천근성이기 때문에 지표면 가까이 이렇게 방석처럼 뿌리가 옆으로 퍼집니다. 땅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뿌리가 보다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멀칭을 해주는 거죠. 멀칭은 침엽수 숲이나 우드칩을 가지고 멀칭을 해주는데, 이 숲이나 우드칩은 공국이 크기 때문에, 입자가 크기 때문에 공국이 크고 거기에 이제 물 빠짐이 좋은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마가 끝난 다음에 블루베리가 죽는 이유, 바로 물 빠짐이 좋지 않은 토양에 심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우리 농장에 발생했던 그와 같은 침수가 일어난다면, 물 빠짐이 안 좋은 토양에 그런 침수가 발생한다면, 이 블루베리 뿌리는 바로 물속에 잠기게 되고, 물속에 잠긴 뿌리는 공기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이 뿌리 썩은병으로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물 빠짐이 안 좋은 토양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이 블루베리 역병입니다. 순식간에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를 심을 때는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 심어라 하는 것이 장마와 어쩌면 상관된, 장마철이 끝난 다음에 블루베리를 죽이지 않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블루베리를 심어서 최종적으로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다면 장마철에 수확하는 품종을 심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마철에 블루베리를 수확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 열매의 상태가 지극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영세한 농부들이 노지에서 재배할 경우, 비가림 시설이 없을 경우는 기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장마와 중복되는 품종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장마철에 블루베리를 수확해서 이제 고객분한테 택배를 보낸 다음에 이 농부의 입장은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잘 갔을까?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마조마하는데 이러한 걱정거리를 시장 쪽 갖지 않으려면 장마철에 수확하는, 즉 수확하는 시기가 장마철인 품종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얘기죠. 물론 시설 하우스에서 제대로 이와 같은 관리가 되는 곳이라면 굳이 그런 장마철과 관련된 품종을 가리는 것이 관계없겠지만, 대부분이 노지에서 재배하는 영세한 농민들한테는 또 이제 제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과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도 강조하는 것이, 어떠한 품종을 심을 때는 그 품종이 수확할 때 이와 같은 기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제 심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수확할 때 그 지역 기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도 고려해서 심어야 합니다. 기상 재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료를 뒤지면 그 지역에 있는 기상 재원이 다 있으니까 그런 기상 재원과 연관돼서 장마철을 피할 수 있는 품종을 심는 것이 원천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장마철을 피할 수 있는 품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제가 어떠한 품종은 이렇고 저렇고 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장마철에 피해야 할 품종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품종이 열과가 나오고, 즉 장마철만 되면 이게 표피가 갈라집니다. 그러한 것은 절대 택배로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장마철에 피해야 할 품종, 열과되는 품종이라든가 또 이제 장마철에 딱 수확이 되는 품종, 그러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소비자분들께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농부들은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작물을 키우고 수확해서 고객분들한테 보냅니다. 가장 좋고 예쁘게 해서 고객분들한테 보내는데, 이제 그것이 어떤 기상의 영향으로 고객분들한테 갔을 때 고객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든지 이 작물을 보낸 그 농장주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농장에 있는 대표들은 반드시 새로운 물건으로 보내준다거나 어떠한 후속 조치를 할 것입니다. 우리 농부들이 어떤 고객분과 한번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을 지속적으로 잘 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데, 혹시 농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어떤 기상에 의해서 농부의 마음이 변형돼서 고객분한테 갔다면 고객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농부님한테 전화를 주시면 틀림없이 만족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장마와 블루베리 상관관계를 설명드리면서 장마철에 블루베리가 죽는 이유와 또 장마와 겹치는 시기에 수확하는 품종을 식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2020년을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